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한국문화유산 발견, 일본은 뒤집어졌다. 1.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명칭은 다르지만 국가의 최고법으로 헌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인 가치 질서에 관한 국민들의 합의를 담고 있어 한국의 경우 민주공화국이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반면 옆 나라 일본은 헌법의 1장 1절에서 1항이 일본의 상징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의 왕실은 단순한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 중요한 일왕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것도 외신들 앞에서 한 말이라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일왕의 폭탄 발언, 오늘은 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문화들, 소프트파워가 세계에서 인정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를 모두 한국에 넘겨주고 잃어버린 30년처럼 침체 중이지만 동양하면 일본 문화를 떠올리던 때가 있었죠. 그만큼 일본은 자신들의 문화에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렇지 못하고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문화재들인데요.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도자기들도 사실은 임진왜란 때 강제로 끌고 온 도공들의 흔적입니다. 또한 임진왜란 및 일제강점기 때 훔쳐온 한국의 문화재들을 일본의 문화재라면서 각종 보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 위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근대나 현대가 아니라 보다 과거인 고대로 넘어가면 남는 문화재가 적어지는데요. 문제는 그중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된 백제 칠지도는 그 특이한 생김새에 표면에 새겨진 명문까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보물이죠. 심지어 새겨진 건 한반도 금관문화의 금상감 기법으로 만든 황금 문자 61자로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금속 공예기술이 들어간 보검입니다. 이를 발견한 일본은 칠지도가 고대 일본 왕국이 만들어낸 예술품이라면서 우겼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칠지도의 제작 시기는 4세기로 일본이 본격적인 국가의 틀을 잡은 6부터 7세기보다 최소 100년은 빠른 물건이었죠.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일본은 자신들이 제작했다는 가설을 버리고 백제가 일본에 진상했다는 거짓을 꾸며내기 시작했지만 이 또한 금방 반박되었는데요. 도신에 새겨진 명문에는 백제왕이 의왕에게 하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백제는 근초고왕의 최전성기로 고구려를 격파할 정도였으며 황제국을 자처했을 정도였습니다. 즉 황제인 백제왕이 제후국인 일본의 왕에게 하사의 후대에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고 일본은 이를 오늘날까지 보물로 여겨 극진히 모시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이 모시고 있는 한국의 보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 왕가의 보물창고인 쇼소인에는 세계 최고의 바둑판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바로 칠지도와 마찬가지로 백제왕이 일본에 하사한 목화자 단기국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1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예술품을 지극히 아낀 일본은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에게 강제로 개항당할 때 자신들의 보물이라면서 자랑했었죠. 하지만 목화자 단기국은 화점이 9개 있는 일반적인 바둑판과 달리 한국식 바둑인 순장 바둑에 17개의 화점이 존재한다는 점. 송진이 묻어오는 거나 그 무거움을 봤을 때 한반도의 소나무가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백제가 일본에 하사했다는 설이 유력해집니다. 게다가 상아로 만들어진 바둑알이나 거기엔 새겨진 낙하와 코끼리 등 이슬람 특유의 문양이 있어 국제적 교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막 국가가 생기기 시작한 일본의 수준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고대 시기 한국이 일본에 하사한 예술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를 두고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당시 한일이 어떤 관계였기에 보물들을 주었는지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대로부터 이어진 한일 관계에 대한 사료들과 연구 자료들이 있었으니 이에 따르면 일본 왕가가 곧 백제 왕가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에마 마사하키, 동아시아의 큰 틀에서 일본 고대사를 연구하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는 데 평생을 바쳤던 일본 고대사 연구의 1인자입니다. 그는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일본 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했는데 우에다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건국 신화는 한국 단군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더불어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명칭을 도레인이란 표현으로 정착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서적인 신창성시록을 연구한 우에다 교수는 비다스 일왕은 백제 왕족입니다라고 확언했는데요. 책에 따르면 비다스 일왕은 백제 대전궁을 지어 왕궁으로 사용했고 그의 손자인 조메이 일왕은 또 다른 백제궁을 지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일본 서기에는 조메이 일왕이 나라 지방의 백제천 근처에 백제대사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황룡사에 비견될 만한 대규모 사찰에 구중탑까지 건설한 것을 보면 일본 왕가가 백제의 혈통이 확실하며 당시 백제계 도레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죠. 동시에 비다스 일왕이 백제 왕족이라면 그의 증손녀인 고교쿠 일왕 역시 어김없이 백제 여인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사이메이 일왕이라고도 불리는 고교쿠 일왕은 한국에선 제명여왕으로 불리는데요. 그녀는 사실 백제 무왕의 둘째 아들에게서 태어난 백제의 공주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왕이 된 인물입니다. 실제로 고교쿠 일왕은 멸망한 자신의 고향인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일본의 모든 자원과 백성을 모아 대규모 군사를 파견하기도 했죠. 특히 고교쿠 일왕의 아들인 덴무 일왕은 천황이라는 그들의 호칭을 완성시킨 데다가 일본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 권력을 행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고대 일본 왕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백제 혈통이라는 사실이 여러 사서에서 교차 검증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19세기 말 도쿄대의 구메 구니다케 교수는 일본 최고의 신사인 이세신궁의 주신이 구여의 영고신, 고구려의 동명신, 무천신 등 조선신들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당황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살해 협박의 교수직에서 추방하기도 했지만 구니다케 교수는 이세신궁은 단군을 위시한 조선신을 모시는 사당이 맞다고 당당히 주장했죠.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관은 한일 관계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고 있어 양심 있는 학자들의 비판을 억눌렀지만 일본의 양심 고백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의 왕에게서 나왔죠. 바로 일본의 주인은 한국이나 다름없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미 일찍이의 아키히토 상황은 생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간무 일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돼 있어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느낍니다. 일본 왕가가 백제 왕실과 밀접했다는 연구는 많았지만 대놓고 당시 현재 재위 중인 일왕이 직접적으로 거론하니 일본 우익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일본 역사가 쓰인 일에 늘 군림해왔던 일왕이 직접적으로 백제의 핏줄임을 밝히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로부터 3년 뒤 일본 왕족이 비밀리에 충남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을 방문해 참배하고 갔으니 일본 왕실이 자신들은 백제의 후손임을 알고 행동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신라어에서 유래한 일본 왕실의 제사 총문을 보면 우리 한국의 신한신을 모셔 오노라라고 되어 있어 일왕이 직접 조선의 천신을 모시고 있는데요. 현 일왕인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당시 입었던 옷을 봐도 왼쪽 어깨에 해신의 상징인 한민족의 삼조고를 새기고 있어 앞선 주장들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삼조고가 아닌 야타가라스라고 우길 뿐 별다른 반박도 못하는 실정이죠. 최근 일본으로 도래한 한반도 성씨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일본 인구의 반은 한국인 후손이라고 하니 일왕이 일본 반도의 주인이 한국이라고 말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일본의 상징인 일왕이 공언하고 역사가 말해주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모두가 그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4부터 5세기경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약 200년 동안 다스렸다는 소위 임나일본 부설을 주장하여 한국 고대사를 조작함으로써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선 총독부 조선 사편수회의 스다 소키치는 소위 임나일본 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곧 한국 고대사가 가짜라는 주장을 했는데 광복 후부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역사학자 모두가 삼국사기 불신론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조선 총독부가 한국 상고시대 역사를 모두 없애고 한국 고대사마저 왜곡한 식민사관이 마치 우리의 진짜 역사인 것마냥 아직도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일본과 함께 한국 고대사를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역사
왜곡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는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을 할 때 대한민국 역사학자는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노무현 정부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동북아역사재단까지도 한국 고대사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동북아역사 지도를 편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고대사를 조작하고 한국의 고대사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의 역사학자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 일왕의 선언 때문에 오늘날 일본 국왕의 권력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일본 국회에서 일왕의 영향력은 거의 없어졌어요. 과거야 어떻든 지금은 한국, 일본은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DNA가 가장 유사하다고 판명이 됐지만 그렇다고 지금 일본은 우리 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진실은 남고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아무리 그것을 왜곡하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는 격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